이렇게 맛있냐고 이렇게 맛있냐고 완전히 난리가 난 거지.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신우이가 그거 먹고 봐서 있지 일주일에 한 번씩 김이 오는 거야. 그래 오늘도 김치 안 열어? 열 때는 알려줄게 이랬더니 김치를 언제 먹는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남북녀의 김정필 김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연휴 보내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 김치 관련해서 제가 한번 방송을 하고 싶었어. 그 이슈를 하도 바쁘다 나니까 내가 정말 나중에 알았거든. 그래서 그 이슈가 터졌을 때 내가 바로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너무 늦게 내가 그 이슈를 알아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분명히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의 김치를 중국의 김치다 라고 방송한 부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은 분노를 사고 있죠. 근데 문제가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일반 개인 유튜브가 그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 채널이 구독자만 1420명이래. 첫째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것이 정말 중국 개인의 행동이냐. 근데 중국은 구글이나 유튜브를 볼 수 없잖아. 그러면 이건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야. 북한의 유튜브 채널이 개인이 하는 것이 다 국가가 통제를 하듯이 중국도 어차피 공산국가거든. 근데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탈북을 하면서 중국에서 2년 9개월 동안 살아봤잖아. 이 중국에다가 김치의 문화를 퍼뜨린 사람은 제일 먼저 중국 조선족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어차피 한민족 핏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명절날에도 한복을 입고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김치도 해먹고 된장국도 해먹고 똑같이 먹거든. 당연하지. 음식 문화나 민속 문화가 분명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족 동네에 시집 갔댔을 때 당시 그 한족 동네에는 조선족 여자가 시집 오게 되면 조선 음식에 그 김치 있잖아. 그런 집에는 꼭 가면 김치가 있다는 거야. 근데 한족들이 그 김치를 또 좋아하더라고. 짜 맵다 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한족 동네에 조선족 여성이 시집을 가게 되면 김치를 담근다라는 것이 전부였는데 탈북민들이 대량 탈북을 하면서 탈북 여성들이 시집간 동네에서 이제는 김치가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렇겠네. 그러면 현재 중국 안에 있는 탈북민 숫자가 얼마냐? 중국 정부도 가늠을 못해요. 북한도 그걸 가늠 못하고. 그래서 한때는 북한 인권 하는 사람들이 야 중국 안에 있는 탈북 여성의 수가 못해도 20만원 된다라고 했거든. 그래서 중국 현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겨우 20만 한참 작게 잡았네? 그 20만이 작아요? 이랬더니 작게 잡았다는 거야. 5집에 한 건너씩 지금 탈북 여성이 살고 있는데 진짜 현장에서 목사 활동을 하던 분들의 말처럼 진짜로 탈북 여성만 50만이 추정된다 하면 그 수는 진짜 어마어마하거든. 중국 정부도 이 강제 북송을 끌고 나가는 게 정말로 한계성이 있어. 제가 이 숫자를 왜 말하냐면 그만큼 탈북 여성이 많다는 것은 그렇게 많은 김치 문화가 중국 땅에도 퍼졌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김치에 관련해서 저는 제일 처음에 어떻게 접했을까요? 맨 처음에 중국집에 갔는데 중국 가족들 다 모여 앉아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니 조생, 니 휘 라베체. 김치를 중국말로 라베체라고 말합니다. 라베체? 매운 배채. 매운 배추. 매운 배추라는 의미에서 중국말로 배채라고 부르거든. 첫해 겨울에 중국 가족들이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일단 돈을 주더라. 얼마가 필요하냐고. 중국 돈으로 500위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왜 그렇게 비싸냐고 막 이러고 난리치는 거야. 집 마당이 엄청 커. 그 마당에 텃밭을 보니까 배추 심을 생각이 제거덕 난 거야. 그 처음부터 그 김장을 생각하고 나는 배추를 심었지. 원래 북한 청진에서는 명태를 였는데 그래 돼지고기를 가져왔지. 내가 양념을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서빙들은 다 한족들이야. 아무 말 알아도 못 들어. 그런데 어이 내가 나걸래. 그러니까 그때 당시 내가 배운 말이 이게 온 지가 1년도 안 됐어. 가져와니까 나 꼴래봐. 가져다 와라 이 말이거든. 그리고 내가 이거 저거 손가락질을 다시 배운 거야. 그러니까 난 이 허리 아픈 데다가 지금 임신된 상태잖아. 그래서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정말로 이걸 할 수 있을까 했거든. 그래서 내가 그 해 김치를 조금 일찍 담갔어. 내 몸 상태를 내가 아니까. 1월에 내가 출산을 했잖아. 이렇게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앉아서 그러니까 양념을 버무리고 나는 이렇게 조리를 다 넣기만 하다가 그걸 버무리고 하는 거 100% 다 중국 가족들이 했거든. 옆에 앉아서 자수리지만 하는 거지 나는 지금. 걔네는 지금 우리 집도 김치 담근다고 막 온 동네 신이 난 거야. 집안의 경사구만.
완전히 대경사처럼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특히 내가 살던 동네는 한족 동네예요. 그러니까 한족이란 걸 내가 지금 계속 강조합니다. 왜 강조하는지를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한족들의 고유한 자기들만의 음식이 있고 자기들만의 풍습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북한 김치가 완전히 막 제조가 되고 있어. 그러니까 그날 완전히 뭐 대집안 잔치를 하다시피 했어. 그 시누이 막내 시누이가 진짜 잘했댔어. 내가 가르쳐주니까 이게 힘이 있으니까 바로 하더라고. 그 시누이가 양념을 연 다음에 후 하고 드니까 미치가 빠지는 거야. 그래서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요렇게 해서 꽁꽁 요렇게 싸야 돼. 이랬더니 묶고 까야 되니까 묶으면 안 돼. 대추가 다 찢어져. 진짜 김치를 거기서 제대로 배웠어 걔네가. 근데 거기서 항아리가 있었어? 항아리는 있더라고. 그 항아리가 너무 큰 항아리가 아니고 좀 자그마한 요런 항아리들, 그런 항아리들을 땅속에다 이렇게 파묻고 그리고 그 위에다 흙을 아예 통째로 쌓아버렸어. 왜냐면 이거 언제 먹는 거야? 걔네 만들 때부터 물어보는 거야. 3일 있다 먹는 거야? 7일 있다 먹는 거야? 그래. 아니 한 달 동안 못 먹어. 건드리지 마. 이랬더니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첫날에는 그 하던 양념 있잖아. 양념에다 돼지고기에 절인 배추를 이렇게 쌓아 먹는 방법을 내가 알려줬어. 가족들이 먹는 건 편으로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쌈으로 싸서 먹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줬거든. 그랬더니 이렇게 맛있냐고 이렇게 맛있냐고 완전히 난리가 난 거지.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시누이가 그거 먹고 봐서 있지 일주일에 한 번씩 김치 하는 거야. 그래 오늘도 김치 안 열어 열 때는 알려줄게. 이랬더니 김치를 언제 먹는 거야? 내 생일이 12월 5일이니까 네 생일에 그래 김치 열 거야 이러더라. 그래 알았다 그때쯤 내가 열게 이래가지고 내 생일이라고 또 이구지구 잔뜩 들고 왔다. 그 다음에 그 김치를 딱 꺼냈는데 난리가 난 거지. 동네 사람들 김치 맛보겠다고 다 오는 거야. 아, 출산한 다음에도 음력 설 때까지 그 김치 때문에 결국 음력 설 지나니까 김치가 싹 사라지더라고.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제는 김치에서 절대로 남 주지 마라. 자기네는 김치가 그냥 배추 가지고 금방 만들면 되는 줄 아는데 김치 생각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너무 많이 힘들고 아유 죽겠대. 그러니까 다시는 남 주지 마라 이래가지고 다음에는 둘이서만 김치를 아예 조용히 해가지고 땅에다 딱 묻어버리는데 시누이가 냄새 맡고 또 한 거야. 계속 와서 김치 달랜다. 처음에는 한 포기를 줬는데 그 다음에 또 와서 나는 싫어 나도 먹어야 돼. 나 김치 없으면 밥 못 먹어. 가 이랬더니 잊어가지고 나한테 김치를 안 준다고. 그때 내가 가서 배운 한족들의 요리 방법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 음식에는 대체로 고춧가루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중국은 고춧가루를 많이 안 써요. 그래서 내가 그 집에 가서 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해에는 고춧가루를 사서 하다니까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두 번째 해부터는 내가 김장할 고추를 저리 마당에다 심었어. 빨갛게 될 때마다 내가 바늘로 꿰매서 처마에다 그냥 매달아가지고 나중에 그 고추가 정말로 이렇게 많이 있었거든. 그 다음에부터는 돈이 대신 덜 들어간 거지. 고춧가루 내가 자체로 다 하고 여기에 들어갈 고기만 그냥 사면 되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돈이 적게 들어갔네 이러면서 첫해에는 자기네 뭘 모르고 그 김치 너무 먹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족들한테 김치가 인기예요. 근데 여기서 본론을 말하자면 인기와 자기네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 좋아하는 거 누가 좋아하지 말래? 좋아하라고. 한족들의 기본 요리 나한테 자랑 삼아서 자기네 한족의 풍습을 계속 많이 배워줬어. 중국 남자들은 진짜 요리를 잘하거든요. 자기네 한족의 요리 방법을 나한테 거짓 자랑 삼아 얘기했어요. 그들의 요리의 가장 특징은 간장이에요. 된장도 없어. 아 된장 자체가 없어? 그 집에 맨 처음에 갔는데 그냥 맨밥에다 된장만 찍어 먹어도 살 것 같잖아. 중국 음식의 독특한 향의 냄새가 싫어서 된장국을 먹고 싶은데 된장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된장떡이라고 딱 요만한 단지를 떡 갖다 놨는데 그 밑에 완전히 꼬닥꼬닥 다 붙은 거야. 된장을 해놓고도 그 위에다 씌우지를 안 한 거야. 말려버렸어. 야, 그 말리 비튼 거를 내가 다시 건져내가지고 맛보니까 완전 된장이 아니라 소금덩이야. 그래가지고 거기다 물을 부어가지고 양념을 조금 했어. 양념 된장을 만들었어, 내절로. 근데 얘네는 돼지고기 반찬을 하는데 먼저 기름을 뿌려놓고 그 다음에 간장을 거기다 뿌리는 거야. 기름하고 간장을 같이 끓이더라고. 그게 모든 요리에 다 들어가더라고. 기본이야. 그게 기본이야, 순서가. 중국 음식이 처음부터 무조건 간장이 다 들어가. 그러니까 이 중국집에는 간장이 많아. 근데 소금도 많지 않아. 근데 된장은 완전 더 없어. 근데 이번에 중국 김치 문제에서 논란이 됐을 때 보니까 이제는 쌈도 자기네 요리라고 이러면서 영상을 올렸더라고. 한족들이 진짜 중국의 농촌이 이렇지 않아? 이러면서 걔한테다 막 댓글을 달더라고. 중국의 한족들이 과연 그 영상을 보고 공감할 것인가? 나는 그 질문을 하고 싶더라고. 비록 긴 세월은 아니면 2년 9개월 동안 한족들하고 살아본 사람으로서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그들에게 김치는 좋아하는 음식일 뿐이지 그 사람들의 고유의 음식은 아니다. 그럼 왜 여기서 내가 한족을 계속 처음부터 강조하냐? 중국에 수많은 인종들이 있잖아. 그 인종들 속에서 중국의 진짜 민족성은 한족들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 한족에 대한 자긍심과 자존심 엄청 세. 그거를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 그래? 엄청 강조했어. 중국 역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있은 민족은 진짜 민족은 우리 한족들이다. 걔네는 그걸 역사처럼 강조를 하더라고. 한족의 자존심을 엄청 세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족의 자존심을 강조하는 중국이 왜 굳이 한국의 음식을 그렇게 자기들의 음식이라고 둔갑을 시키냐. 니들이 말하던 한족의 자존심을 어디에 갖다 팔아먹고. 나도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 뭐라고? 중국이라는 게 가운데 중자야. 모든 세상의 중심이 자기들이라는 그 그 뜻이야? 그래서 중국이야. 나 처음 들었네? 그걸 여태까지 몰랐구나. 한족이 자기 그 중국의 중심이고 그 중국은 온 세상의 중심이 중국이야. 그래서 중국이라고 했어. 그 중화사상이라 그 중화사상인데 근데 들어와서 이제 청일 전쟁 나면서 이제 깨졌지. 아편 전쟁, 청일 전쟁, 2차 세계 대전 나면서 중국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잖아. 그 자존심을 무너진 이후에 이제 공산당이 집권하고 쭉 이제까지 경제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 숨겨진 중화사상이 다시 표출되는 거야. 중화사상을 이제까지 내가 듣고 보고 이렇게 느낀 바로는 이거 세균 중에 아메바라는 게 있어. 아메바. 아메바는 뭐냐면 몸에 들어오는 세균을 감싸 안아가지고 자기가 먹어치우는. 중국이 그 아메바라는 생각이 들어. 그 뭐냐면 자기 주변에 뭔가 좀 먹음직스러우면 다 자기 걸로 만들고 싶은 거야. 이게 전에 벌써 동북공정이라고 역사를 왜곡해서 고구려도 옛날 자기의 역사다. 그러면서 편입을 시켜가지고 우리 한민족의 뿌리가 고조선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고구려로 연결해서 통일 신라로 해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연결됐는데 그 뿌리를 흙르는 거야 지금. 우리 민족 만약에 동북공정에서 지금의 만주 땅, 옛날 우리 고구려 땅 완전히 역사적으로 자기 역사로 만들어 해서 우리 민족의 고구려를 자기 역사로 편입시키고 지금 김치 얘기했잖아. 김치도 자기네 거라고 주장한단 말이야. 중국의 속성이 뭐냐면 강제로 주변 땅을 힘으로 그 물리적으로다가 이렇게 뺏는 경우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도 뺏어. 그래서 역사를 뺏고 문화를 뺏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국가를 그냥 하나씩 먹어치우는 그런 아메바적인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상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통일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어찌 보면 우리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거는 어떤 사람들은 뭐 미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진짜 우리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건 나는 중국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주변 나라를 자꾸만 자기한테는 자꾸만 복속을 한다.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무력으로 복속한다. 지금 중국 군사를 엄청 키우잖아. 거기에다 문화까지도 복속을 시키려고 해. 자기 커다란 등치를 가지고. 우리 만만의 역사를 지켜온 우리 한민족까지도 이제까지 우리 한민족을 끝까지 먹지 못한 이유는 우리 한민족의 자부심이지. 거기에 문화를 지켰고 또 스스로 무력 침공해서 우리가 지켰고 싸워서 한민족이 있는데 지금도 계속 옛날과 다름없이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있다고 봐요. 옛날에는 무력으로 침범했지만 그 문화적으로 침범을 하고 있어요. 그 나라 정신을 자기 정신으로 바꾸면 그 나라 나중에 먹는 거 쉽거든. 전 세계에 지금 중국에 공자 학교가 있어. 공자 사상을 가르친다고. 그거를 퍼쳐서 중국 문화를 널리 인식시키고 그거를 홍보해서 중국의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중심 사상을 집어넣어서 그 나라까지도 중국의 영향권 안에 두려고 하는 그런 포석이 있는 거야. 중국의 역사 공정 끝나고 이제 김치 공정 또 나중에는 우리나라 뭐 판소리나 아리랑까지 자기 나라 노래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 그 정도까지 심각하게 중국은 무지막지한 그 욕심덩어리야. 욕심. 오늘 주제를 원래는 중국의 김치 문제를 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 내가 겪었던 중국에서의 진짜 내 눈으로 중국 한족들하고 음식 문화를 서로가 어떻게
교류를 했고 어떻게 그들이 김치의 문화 문제를 상당히 많이 좋아하는 분명히 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와서 자기네 것이다 지금 계속 왜곡이 되는 부분이 솔직히 상상이 안 된 일이었거든요. 중국에서 살았던 탈북민치고는 중국에서 김치를 중국 한족들이 얼마나 즐겨서 먹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수많은 증언자들이 있고 수많은 경험자들이 있고 전 세계가 얼마나 김치 관련해서 한국의 김치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우리가 먼저 기네스북에 올랐잖아요. 근데 중국이 또 나중에 기네스북에 오르려고 했는데 이렇게 탈락을 시켰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러한 황당한 문제까지 가는 거는 저 사람들은 자기네 민족의 자긍심이 있나?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진짜로 비열하게 느껴지는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는 중국 대사들까지도 공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동참을 한다는 게 더 황당하더라고요. 오늘 중국 김치 문제 주제를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졌습니다. 중국이 그냥 한국의 김치를 베낀 것으로 끝날 일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고유한 민족의 자랑이자 우리 고유한 민족의 정통인 김치의 문화, 이에 대해서는 북한은 과연 붕괴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북한 주민들도 반드시 붕괴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 정부가 과연 중국 정부에게 어떤 대응을 취할지, 이럴 때는 진짜 한민족으로 뭉쳐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로 통일이 필요한데 중국은 우리 남북한 분열을 가장 잘 이용하는 나라예요. 아주 그 분열의 이점을 자기한테 철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도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남남북녀 김종필 김정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